국민의힘의 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물었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를 치렀을 때 제일 만만한 후보.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위협이 덜 되는 최약체 후보를 의도적으로 고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선택인데 실제로 참 신기합니다. 정말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말로 상대당 지지층이 고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보면요. 정말로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될 후보를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참 똑똑하신 겁니다. 사실 진짜로.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차피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니까 전 국민에게 그냥 묻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묻자. 어차피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면 거기서도 이길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를 뽑는 거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택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당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김문수 후보 측이 얘기하니까 이 단일화 과정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당은 이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방치한 겁니다. 당에서 모든 규칙을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하는 한덕수 측도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 확실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국민이 납득하고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허탈하다가 할까요? 보신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는 저희 MBN도 이곳 스튜디오에서 이제 토론회, 사자 4명 토론회를 또 생중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마치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후에 마음이 달라졌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조금 직전의 발언 들어보면 아니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어떻게 당 지도부가 당장 와갖고 마치 이 채권 압박하는 것처럼 당장 단일화하세요. 어떻게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압박을 하냐? 이거 혹시 답정너냐? 시나리오 아니야? 그런 주장을 하기에도 충분했던 상황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초래한 부분이 있죠.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었고, 김덕수 또는 을지 문덕 이러면서까지 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불과 한 2-3시간 만에 당 지도부가 찾아와서 단일화를 압박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어떤 단일화 방식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단일화의 이 당위성이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일부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하고,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에 대한 후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후보 교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보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후보의 지위를 아까 홍준표 후보의 표현대로 하면은 약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데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충분히 기획됐고, 이미 답은 한덕수 후보가 사실상 추대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그런 국민의힘의 경선,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들러리로 그 불쏘시개로 네. 활용되었다라는 비판을 이제부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몫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밑에 자막도 나옵니다만 신동욱 대변인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전 당원을 상대로 후보 교체권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ARS 투표를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직 후보 교체가 완료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자막도 나가잖아요. 아마 형식적인 절차 내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아마 후보 교체 한덕수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어젯밤에요.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이 8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도 열고 그때 한 8시 반과 10시 반 두 차례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이 두 차례 심야 협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렬됐어요. 두 차례 협상이. 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점에서 뭔가 협상점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냐? 바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 방지를 놓고 김측 한측 한밤 협상 결렬에 또 결렬을 맞이했습니다. 보세요. 어제 의총장 나가려고 할 때 아니 후보님 나가시면 안 돼요. 조배석 의원이 막 말리는 그런 모습도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이면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역선택 방지라는 게 뭔지 잠시 설명을 들어보고요. 역선택 방지 적용된 한덕수 후보가 55%. 이건 당이 조사한 건 아니에요. 각종 언론들이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한덕수 55, 김문수 27. 적용을 안 하면 김문수 41, 한덕수 35. 뭔가 위치가 바뀝니다. 앞서는 위치가 바뀌어요. 자, 일단은 이 내용 따져볼게요. 윤주진 의원님, 일단 역선택 방지라는 게 뭔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 측이 반발이 더 커질 뭐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 지지층에게 물었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를 치렀을 때 제일 만만한 후보.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위협이 덜 되는 최약체 후보를 의도적으로 고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선택인데 실제로 참 신기합니다. 정말 여론조사를 하면은 네. 정말로 상대당 지지층이 고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보면요. 정말로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될 후보를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참 똑똑하신 겁니다, 사실 진짜로.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위협이 될 만한 후보를 빨리 없애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중도층에서는 일관되게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데 이상하게 민주당 지지층이 들어오게 되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확 뛰는 거예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방송도 나오고 하면 네. 대기실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 사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땡큐다. 김나땡이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룰을 제시했는데 아마 그것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했던 것이고 이것을 결국은 한덕수 후보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결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욱 대변인님, 제가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나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이 있다면 아니 그래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하고 적용 안 하고 열린 그래 이 사안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 왜냐하면 당원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50% 참여하고 당원도 50% 참여해서 그래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혹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잡음보다는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글쎄 제가 무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김문수 측의 대리인으로 눈 세팅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김재원 비서실장이 지금 딱 그런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측의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단일화 하겠다고 하더니 왜 안 하느냐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금 공격을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 측도 입장을 바꾼 건 마찬가지다. 모든 단일화의 룰에 대해서 당에다 맡겨두겠다. 김문수 후보 측이 제시하는 안을 무조건 받겠다,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이 지금 딱 요 조항을 가지고 양측의 대립이 4차 회담까지 가는 동안도 성사가 안 돼서 결렬된 거예요. 결국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차피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니까 전 국민에게 그냥 묻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묻자. 어차피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면 거기서도 이길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를 뽑는 거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택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당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김문수 후보 측이 얘기하니까 이 단일화 과정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네. 당은 이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방치한 겁니다. 당에서 모든 규칙을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하는 한덕수 측도 거짓말을 했고 또 거기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적용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거를 결렬로 하고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더 이상 단일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 사퇴로 가야 된다라고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사실상의 어떤 결론을 예정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른바 뭐 여러 표현이 있겠으나 답정너, 시나리오, 각본 막 그런 격한 표현까지 어제 써 갔었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